반갑습니다. 내과의사 송주리입니다. 요즘 건강 정보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동네 주치라는 우리 동네 주치 이송주라는 이제 다른 채널에서 올리고 있고요. 이제 이 채널에서는 이제 제가 공부하고 있는 거, 연구하고 있는 거, 또 뭐 이렇게 또 저희 생각들 이런 것들을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제가 배우고 있는 AK 응용근 신경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 AK라는 것의 약자는 Applied Kinesiology. 그래서 응용, Applied. Kinesiology는 이제 우리가 무슨 과학적으로 말하는 그런 뭐 운동학 이거하고 조금 다른 개념으로 이제 근신경학이라고 그래서 번역을 하게 된 것이죠.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근육을 체크함으로써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다는 이게 1970년대에 닥터 구탈트라는 이제 미국의 카이로프랙틱 닥터가 개발한 이런 이제 테크닉인데요. 그것이 이제 카이로프랙틱 닥터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뭐 의사, 특히 치과 의사들도 사용하시고요. 의사, 치과 의사, 한의사 분들도 배우고 계시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정골의사라고 또 DO라는 게 또 따로 있거든요. 이 정골의사들도 카이로프랙터뿐만 아니라 이제 배우고 환자분들을 이제 치료하는데 쓰여지고 있는 이제 테크닉입니다. 저는 이제 내과 의사지만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이제 계세요.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뭔가 이제 진통제만 드리는 거 외에 뭔가 다른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? 제가 이제 뭐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는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주사를 놓는다든지 뭐 물리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TPI라는 것을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일정 이제 수업을 듣고 자격증을 받으면 이제 TPI라는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TPI를 할 때 정말 그 드라이 니들 약을 안 넣고 니들만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좀 그때뿐인 것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뭔가 근골격계에 대해서는 딱히 뭐 진료를 하지 않고 약만 처방하는 경우만 주로 있다가 이제 AK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. 이 AK라는 것은 또 재밌는 게 이 기본 개념이 경락의 개념이 들어갑니다. 경혈, 경락. 이거는 이제 동양의학, 산의학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이런 전에도 한번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개념에 대해서 외국은 오히려 더 오픈되어 있는 마인드, 오픈 마인드예요. 오히려 더 이제 인정하고 우리나라처럼 막 그런 이제 현대 의사들이 무시하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 역시도 뭔가 그런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있을 수 있다. 뭔가 이펙트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환자가 좋아진다면 저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밌는 게 이 AK라는 응용신경학이 바로 이 경락의 그런 그 관련된 또 근육들을 체크를 하는 거죠. 뭐 이쪽 근육을 체크하는 것은 뭐 어떤 쪽 뭐 비뇨생식계 쪽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연결이 돼 있어요. 근데 그 개념에 있어서 이제 경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.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체크하는 게 이제 팔을 이렇게 들어서 팔을 이렇게 내리는 거죠. 아주 살짝 가볍게. 그랬을 때 얘가 버티는 힘이 버텨지면 괜찮은 거고 얘가 힘이 떨어진다.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. 근데 이게 이제 좀 AK라는 것은 조금 복잡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걸 약간 오링 테스트처럼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그건 이제 의사분들이 아니라 뭐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공부 같은 거 하시려고 할 때 그걸 이제 손에 쥐는 거예요. 그 영양 성분을 손에 쥐고 이제 반대쪽 손에 쥐고 이걸 체크했을 때 이 영양분이 뭐 이제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걸 이제 체크하는 거죠. 일종의 오링 테스트 같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제 작용하는 그런 것을 이제 오링 테스트라고 하는데 그런 것 쪽으로 이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제 들었는데요. 일단 이제 제가 배우고 있고 아직까지는 환자분들께 치료를 하지는 못해요.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스킬들이 좀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걸려서 아직까지 진료에 제가 활용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좀 배워서 좀 능숙해지면 환자분들께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배우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이게 수가라는 게 좀 어렵긴 해요. 이게 일종의 이제 도수치료로 분류가 되죠. 도수치료라는 것의 정의 자체가 손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게 도수치료이기 때문에 도수치료라는 것은 이제 인정 비급여라서 뭐 비용이 뭐 10만원, 15만원, 20만원 이렇게 뭐 병원마다 정하기 나름인데 대부분의 도수치료들은 이제 물리치료사 분들이 했었는데 최근에 그 하도 이게 너무 남발되다 보니까 또 실비의사랑 막 또 이렇게 신랑이가 붙어가지고
오히려 이제 물리치료사분들이 하더라도 뭐 얼마 시간이 얼마 이상 해야 된다. 뭐 의사가 직접 하는 경우에도 뭐 시간을 뭐 얼마 이상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생겼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어떤 도수 치료의 영역으로 분류가 되고 뭐 AK 치료는 어차피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 정해진 시간은 당연히 이제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. 일단 이것을 배워서 저는 이제 뭐 사람의 몸이 단순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내장 기관에 문제가 있다, 속이 안 좋다 이랬을 때 그냥 위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스트레스도 관련이 당연히 있고요.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정신적인 거냐?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. 왜냐면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, 우리 몸의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한 이런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 자율신경을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했을 때 그것이 이제 AK로 가능하다는 것이죠. 자율신경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치료가 가능한 것이 있고 그리고 또 자세가 문제가 있어도 속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우리가 이렇게 구부리고 계속 있으면 위장의 용적이 줄어들잖아요. 이 부분이 줄어들잖아요.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저는 그전에 이런 개념을 갖기 전에는 그러니까 현대 의사의 그냥 다른 현대 의사분들의 개념으로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. 뭐 쭈그리든 말든 그게 위의 기능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했다는 거죠. 안에는 멀쩡한데 그럼 상관이 없지 않냐.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. 공간이 줄어들면 당연히 영향을 받는 것이고 뭐 그건 폐든 다 마찬가지일 수 있는 거죠. 뭐 간이 너무 커져서 올라오면은 숨이 찰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물리적인 부분이 당연히 기능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상식인데 좀 간과하고 있었다는 거죠. 하지만 뭐 동양의학이든 우리 한의학이든 뭐 이런 AK든 이런 쪽에서는 다 영향이 있다. 그래서 우리가 건강에 뭐 이렇게 뭐 삼요소, 뭐 오각형 이런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AK에서는 뭐 신경, 혈관, 경락, 그런 구조적인 부분 그리고 그런 호르몬 내분비적인 부분들 화학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. 저는 당연히 내과에서 기능의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화학적인 부분, 영양적인 부분은 당연히 뭐 계속 하고 있던 부분이지만 이런 근골격계적인 부분, 뭐 신경이나 혈관 그리고 경락 같은 부분은 이제 배우고 있는 과정인 거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법상 한의사가 아닌 그냥 의사가 뭐 그런 그쪽에 뭐 침을 찌른다든지 이거는 안 됩니다. 하지만 이런 근육 치료, 뭐 도수 치료로 하는 그것은 이제 문제가 없는 거기 때문에 또 배우고 있고 이렇게 치료에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. 뭐 미국에서는 이런 치료들이 굉장히 뭐 활발히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치료는 문제가 없고 뭐 입증이 돼 있는 것이고 더 오히려 환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. 제가 이번에 또 6월 달에 세계 학회가 인천에서 열려요. 인천 송도에서. 또 그 학회에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 뭐 제가 강의를 듣는 입장인 거죠. 영어로 강의가 되겠지만 그런 강의를 또 듣고 또 거기에서 또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